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진 8번째 기사 1435년 명선덕 10년 판군기 감사 유한의 확보 관리에 대한 상은 이어서 이제부터는 상공의 법을 없애고 여러도로 하여금 경상도 전라도의 예에 의하여 약공을 나누어 보내어 굽는 것을 친히 감독하고 바깥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여 이기지 못하게 하여 병가의 재용을 중하게 하면 그의 영혼이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계변을 병조에 내렸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진 9번째 기사 흥천사 탑전 수리를 예조에서 아랜대로 하게 하다. 선종이 예조에 보고하기를 본사의 사리 탑전은 태조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체제가 높고 우뚝하기 때문에 무인년에 창건한 이후로 두 번이나 일으켜 바루었으나 날로 점점 기울고 위태하여지니 만일 무너진다면 석탑이 염려되옵니다. 청하옵건대 탑전을 헐고 거기에 모셔둔 대장경은 새로 별전 5, 6칸을 석탑 앞에 세워서 옮겨두면 그의 석탑도 완고할 것이여 성조의 반론하신 뜻도 무궁하게 전할 것입니다 하니 예조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개국하던 처음에 정각을 창건하였는데 연대가 오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수리를 행하였으나 오히려 기울고 위태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마땅히 정장의 내용에 의하여 탑전은 헐고 따로 새 정각을 세우되 그 공사가 다른 영선의 비교가 아니오니 청하옵건대 도첩을 주어서 성도들을 모아 관가에서 식량을 두고 따로 제주를 정하여 영조를 감독하게 하고 별전의 체제와 공사하는 승도들의 수요는 주장하는 선공감으로 하여금 마감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2일 개상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2일 개상 두번째 기사 유한과 박종우를 보내어 각각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사신을 선위하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2일 개상 세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제향 이외에는 북을 치지 못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날이 가문이 고지의 음양 압승의 방술에 의하여 제향 이외에는 북을 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4일 을미 첫번째 기사 향과 충문을 내리어 비를 빌고 여러 신사의 기도를 행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향과 충문을 내리어 오악, 해독, 명산, 대천에 비를 빌고 또 각도로 하여금 사전에 실리지 않은 산천, 성왕의 여러 신사에 모두 기도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4일 을미 두번째 기사 형안도 황해도에 관전을 묵히지 않을 것을 전제하다. 들으니 도내의 갓 관전이 묵은 것이 많다니 실로 걱정이 된다. 늦게 심어도 일찍 여무는 종자를 세밀히 조사하여 지질의 적당함에 따라서 시기에 미쳐 경작하도록 권하고 만일 농민이 종자가 떨어져서 밭을 묵히는 자가 있거든 수령을 주해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5일 병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5일 병신 두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각정과 궁에 바치는 수를 정지하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5일 병신 세번째 기사 시산의 각품으로 하여금 실정이 있으면 보고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가 한창 바쁜 때를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겼으니 생각한데 실정이 있어서 재앙을 가져온 것이니 시산의 각품으로 하여금 말할 것이 있거든 모두 개진하여 숨기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5일 병신 네번째 기사 행상옥은 이진을 명하여 도마뱀 기우제를 지내다. 동자 80명을 모아 모하간의 못에서 도마뱀 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5일 병신 다섯번째 기사
위정으로 치사한 권진에게 제사를 내리다. 그 글에 말하기를 기영과 쑥덕은 국가에서 의지하여 중히 여기는 바이요 신민의 의표이다. 의리가 이미 흉척을 같이 하였으니 정리가 어찌 유명에 간격이 있으랴. 마땅히 조휴를 가하여 슬픔과 영광을 갖추어야 하겠도다. 오직 경은 작품이 정민하고 조행이 청금하였도다. 학문은 경사를 통하고 식견은 기무를 통달하였도다. 일찍이 경륜은 기국을 가지고 마침 좋은 시기를 만났도다. 열성의 알아주심을 만나서 청화의 벼슬을 고루 거쳤도다. 나가서 6고를 맡았으며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복종하였고 들어와 여러 벼슬에 있음에 일이 모두 바르게 거행되었도다. 2번이나 형옥을 맡았음에 세상에서 고요의 명륜이라 일컬었고 5번이나 감사가 되었음에 소백의 순선을 노래하였도다. 대강을 떨치며 나라의 헌장이 엄숙하게 맑아졌고 전형을 맡음에 여러 어진이가 다투어 나왔도다. 사대를 도와서 시종이 한결같이 정성스러웠도다. 빛나는 이름과 위대한 공적이 사람의 이목을 용동시켰으니 진실로 간세의 명신이요 여러 조정의 원로이도다.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이 큰 공을 이었음에 전대의 공업을 이을 것을 생각하니 어찌 구인의 임용을 도모하지 않으랴. 이에 옹립하여 정성을 삼으니 진실로 구첨의 물망에 부합되었도다. 지난번에 쇠하여 병들었다 하여 굳이 물러가실 것을 빌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쫓아서 곧 이를 사절하게 하여 그 정신을 편안히 길러서 길이 귀감이 되어 주기를 바랐더니 하늘이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갑자기 슬픔을 가져다 주는가. 드디어 그에 하여 조회를 정지하고 또 은혜로서 시호를 내리고 이에 예관을 보내어 박전을 베풀게 하노라. 영혼이 어둡지 않거든 이 한 잔을 험량하라 하였다. 기영은 나이 많고 학덕 있는 사람이며 쑥덕은 덕망을 오래 쌓은 사람이고 고요는 순임금의 신하로서 법리에 통달하여 법을 세워 형벌을 제정하고 옥을 만들었다. 명륜은 밝게 다스림이고 순서는 돌며 살핌이며 대강은 어사대의 기강이고 구첨은 여러 사람이 함께 우러러 봅니다. 세종칠력 68권 세종 17년 5월 25일 병신 6번째 기사 판승문원사 채치운이 구휼과 복록제도 등에 관해 상언하다. 조상전하께서 비가 시기를 어기는 것을 진념하시고 전교를 내려 말을 구하시니 신이 감히 말씀을 오리지 않을 수 없어서 삼가 좁은 소견으로서 조목조목 뒤에 열거하오니 엎드려 성제를 바라옵니다. 1.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요 창기는 천하의 천인이온데 지금은 사대부가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창기에 빠져서 정체를 소박하는 자가 간혹 있어서 국가에서 비록 절절히 추액하오나 오히려 징계하지 않고 심한 자는 창기로 하여금 중괴를 주장하게 하고 적처의 의식은 창기가 먹던 음식을 먹게 되니 천하의 천인으로서 도리어 베풀의 위에 있게 된 것이니 윤상을 폐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유사로 하여금 위 항목의 사람들을 조사해 이름을 적어 이조에 아문하여 모두 파면하여 쫓아내게 하고 허물을 고쳐 새로워지기를 기다려서 구사할 것을 허락하고 만일 2번 범하면 영구히 서용하지 마소서. 1. 국가의 경비가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쳐서 먹기에 곤란한 자가 많아서 국가에서 아무리 여러 방법으로 진율하오나 기한을 면치 못하오리니 깊이 염려됩니다. 만일 대소인들이 자기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을 권하여 협동하고 구제하여 한 시골이나 한
하여금 기근을 면하게 한 자는 송나라의 제도에 의하여 본처의 관사가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조정에 계문하여 한 관직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권하소서. 1. 충신한 사람에게 중록을 주는 것은 선비를 권하는 것이온데 국가의 복록제도가 1품에서 9품까지를 18과로 나눠 매년 봄, 가을에 반사하니 선비를 권하는 도가 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벼슬에 당한 자는 혹은 첫째 번이나 둘째 번에 번록한 뒤에 직책을 받아서 봄과 여름에 근로하고 여름 끝에 교대되는 사람도 있고 가을과 겨울에 근로하고 겨울 끝에 교대되는 사람도 있어서 부모를 복령하고 처자를 먹여 살리는 낙을 얻지 못하니 깊이 불쌍하고 민망한 일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중국 조정에서 매월 녹을 반사하는 법을 참작하여 유서로 하여금 매양 사맹삭을 당하여 반사하게 하면 각도에서 운반한 선호와 내왕하는 편부가 모두 정식이 있게 되어 전하여 청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벼슬에 당한 자도 또한 모두 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받아들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6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무당을 모아 한강에서 비를 빌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6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저자를 옮기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6일 정료 세 번째 기사 골간 우적합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6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종원칠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각품의 관원들이 말한 시패를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다. 도승지 신인손 좌승지 정갑손에게 명하여 각품의 관원들이 말한 시패를 펴보게 하여 이미 정한 법이 있어 고치지 못할 것과 의논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여 표를 붙여서 야르게 하여 임금이 친히 보고 나서 도로 승정원에 내려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한재로 인해 공장의 역사를 정지시키다. 공조와 상의원에 명하여 공장의 역사를 정지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선종 교종의 승도들을 모아 흥천사에서 비를 빌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도마뱀 기우제가 응흠이 있기에 이진에게 내구마 한 피를 내리다. 행상옥은 이진에게 내구마 한 피를 주었으니 도마뱀 기우제가 응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범의 머리를 한강의 양진에 넣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기우제를 지낸 전흥에게 내구마 한 피를 내리다. 비가 왔다.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낸 헌관 전흥에게 내구마 한 피를 주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김덕매의 어미가 채단을 바쳤으나 거무에는 물건을 바치지 못하게 하다. 중국 조정에 들어간 화자 김덕매의 어미가 그 아들 덕매가 보낸 채단 한 피를 바치니 목면 17피를 내려주었다. 도승지 신인 손 등이 아뢰기를 이 뒤에는 이런 물건을 바치지 말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신의군 인에게 형을 가할 것을 건의하다. 전일에 본부와 간원에서 신의군 인 등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연명으로 글을 올렸사오나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였사오나 인의 불경한 죄는 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상형이라도 경한 데에
해당하오면 내려서 다스리고 하형이라도 중한 데에 해당하오면 올려서 다스리옵거늘 하물며 인의 죄는 상형에 있고 정상은 적중에 있으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큰 것을 들어 수죄한다면 무례한 정상이 모두 6가지가 있으니 시녀가 집에 있는 것을 사람을 시켜 서로 통한 것이 한 가지요. 시녀가 본래 재산과 노비가 없는데 제첩의 딸을 수양딸이라고 칭하고 비자를 준 것이 2가지요. 2달 동안을 같은 집에 머물면서 자고 먹고 하여 가인을 대하듯 한 것이 3가지요. 얼굴이 죽은 첩과 같다고 하면서 매우 가까이 하면서 희롱찌거리한 것이 4가지요. 남녀가 서로 섞여 수작하고 함께 즐기며 일어나 춤까지 추게 한 것이 5가지요. 일이 발각되었어도 숨기고 아뢰지 않은 것이 6가지입니다. 불경스러운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무례의 상태가 이와 같이 심한 것이오니 이를 베지 않으면 장차 어느 것을 베겠습니까?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임금에게 무례하게 하는 자를 보면 매가 참새를 쫓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신등이 차마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이니 비록 의친이기는 하오나 율문 안의 응의자 범죄조에 시박을 범하면 이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큰 죄악을 범하였으니 의가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어찌 의친을 논할 것이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서 결단하고 법으로 처치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니 시녀와 서로 접촉한 것이 그다지 명백하지 않은데 어떻게 극형에 처하는가? 극형에는 처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패하여 서인을 만들어서 유삼천리에 처하였는데 또 어떻게 더하겠는가? 또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인의 범한 것이 의심스러운 죄에 속한다 하였다. 지평 최경명이 아뢰기를 신등이 의금부에서 신문한 죄안을 상고하여 보니 이니 시녀와 더불어 한방에 앉아있을 것도 얼굴이 죽은 첩과 같다고 말하여 심히 설랍하였으니 불경의 정상이 이미 현저하옵거늘 어찌 의죄의 예로 말할 수 있습니까? 원하옵건대 극형에 처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기는 하나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수재는 범죄 행위를 세워 덜추어냅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일 신축 3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신이군 인의 죄를 들어 극형에 처할 것을 건의하다. 신이군 인이 종친으로서 시녀가 밖에 나온 날을 당하여 사람을 시켜 서로 사귀어 여러 번 접견하고 여러 달을 유숙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은근히 조물을 깨어서 그 비자를 주고 딸을 주어 양녀를 삼게 하였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잔치를 베풀고 족속을 모아 술을 마시고 수작하고 일어나서 춤까지 추게 하여 서로 무례하였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그 집의 비자를 주면서 최씨가 처음 사귀어 말하기를 인의 죽은 첩의 얼굴이 시녀와 같다고 하였은즉 정상이 심히 간교하였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그 일이 발각된 뒤에도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고 국문을 당하여도 오히려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한 가지입니다. 죄악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요 신인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이오니 전하께서 사사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로서 결단하여 인을 극형에 처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법으로 보면 옳으나 그러나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다시 더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일 신축 4번째 기사 최경명이 신이군 인을 극형에 처할 것을 아뢰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니 시녀와 접촉한 정상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셨으나 신문한 죄안을 상고하여 보면 한방에 앉아 있었고 여러 달을 유숙하였으니 의심스럽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원하옵건대 극형에 처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또 인도 이 큰 죄를 범하였으니 그 마음이 어찌 천지 사이에 구차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너희들도 되풀이해서 생각하여 보아라 하였다. 세종시록 68군 세종 17년 6월 1일 신축 5번째 기사. 시대전을 종실 당사관과 문신, 승지 등에게 내리다. 시대전을 종실과 정부 6조의 당상관과 문신, 이품 이상과 6 승지에게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일 신축 6번째 기사. 가뭄을 당하여 비용 문제로 흥청사의 역사를 정지하게 하다. 이때 상서하는 자들이 가뭄을 당하여 비용을 들어야 하니 공력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모순 최경명이 인의 무리를 극경에 처할 것을 아래나 부르러 하다. 좌헌남 모순 지평 최경명이 신익은 인의 무리를 극경에 처할 것을 아래 2-3번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3일 계명 첫 번째 기사. 조수량, 최윤덕 등이 인의 무리를 극경에 처할 것을 아래나 불허하다. 신익은 이 인의 무리를 말감하신 뜻은 성상의 말씀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이 인의 죄는 더욱 심합니다. 신여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고 두어 달을 머물러 있기를 청하여 한 집에서 같이 있었으니 그 죄악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유리 3천리에 해당한 자도 다만 1천리 안에 귀양 보내오니 어떻게 징계가 되겠습니까? 지금 신하로들로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좌이정 최윤덕 등이 자리를 피하고 아래기를 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인이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죄를 잘못 범하였고 또 친히 범한 명목이 없으니 그 죄로 진실로 의심스럽다. 어찌 의심스러운 죄를 가지고 의친을 극형에 처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수량이 아뢰기를 수양이라는 것은 재물을 구하는 것인데 재물도 없이 시양이라고 일컬었으니 그 장상이 헤아리기 어렵고 비록 친히 범한 죄명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미 심문한 죄안을 보면 극형에 처할 만합니다. 또 비록 의친이라도 율문안에 10악을 범한 자는 이 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니 이미 10악을 범하였는데 어찌 의친을 논하겠습니까? 또 일이 최씨에 연유하였는데도 전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작첩까지도 거두지 않사오니 신등이 더욱 유감으로 여기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니 죄악이 극에 달하였으나 그러나 의심스러운 죄를 가지고 극형을 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경들은 자리에 앉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3일 계명 두 번째 기사. 신익은 인을 평안도 여연으로 유배시키다. 장령 황수신과 헌납 모순 등이 아뢰기를 신익은 인의 죄악이 깊고 중하오니 제주여 옮겨두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수신 등이 다시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로 옮겨 유배하는 것은 공교로우니 다시 다른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수신 등이 아뢰기를 평안도 여연으로 옮겨 유배시키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건주로부터 도망온 야인 2명을 평안도에 머무르게 하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예조 판서 허승에게 이르기를 지금 야인은 본래 통기가 없어 마음대로 출입하고 하물며 추장 이만주가 근래에 신사가 없어 두 마음이 있는가 싶으니 그 부하로서 내부 한 자를 돌려보낼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성의로서 왔는데 물리치는 것은 불가하니 시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단가. 다시 정부 6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좌이정 최윤덕 등이 의논하기를 서울에 머물러 두는 것을 허락하여도 좋으나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만주가 찾는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기가 어려우니 아직 평안도에 머물러 두어서 이만주가 끝내 찾지 않는 것을 기다려서 경성에 와서 살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판서 안수는 의논하기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납관하였고 또 제주를 시험하여도 쓸만하오니
만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서울이나 외방이 무엇 다를 것이 있습니까? 처자들도 서울에 완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덕 등의 의논을 따랐다. 신사는 사자이고 납관은 성심으로 복종합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4일 갑진 두번째 기사 고원영흥 문천 의천 안변의 백성 2,300호를 경성 길주로 옮기다. 고원영흥 문천 의천 안변의 백성 중에 200호를 경성으로 300호를 길주로 옮겼다. 처음에 길주 경성의 백성들을 신설한 회령경원에 옮겼었는데 길주 경성도 역시 변경이고 거민이 희소하여졌고 군사의 액수가 줄어들었으며 또 경작할 만한 땅이 많으므로 백성을 옮겨 채우게 된 것이니 본도의 감사의 아름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5일 을사 첫번째 기사 김사은의 상소 내용이 요망하여 그를 잡아들이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평안도 덕천 사람 김사은이 조목조목 50가지 일을 올렸는데 그 말이 모두 상도에서 어그러진 요망하고 허탄한 말들로서 대략은 부처를 섬기는 것으로 종지를 삼았다. 승지가 겨우 10조목을 읽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요망한 말이다. 법으로 마땅히 논제하여야 되겠으나 이를 죄주면 언로가 막힐까 두려우니 형주로 하여금 본업으로 잡아보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5일 을사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증험지 도절체사 김종서가 국방에 관해 의논하여 아래다. 찬승사 하경복의 글에 의가하여 축저 의논하여 아래기를 1. 도절제사 이형을 경성으로 옮기고 수령을 겸임하는 편부에 대하여서는 부거성으로부터 회령, 영북, 공주까지의 상거가 각각 150리이고 경원까지 상거가 180여의 일인데 회령에 변이 있으면 부회로부터 군사를 행하고 영북 경원에 변이 있으면 녹야현으로부터 군사를 행하고 공주의 변이 있으면 의상으로부터 군사를 행하니 모두 요충의 땅입니다. 경성으로부터 영북, 회령, 공주까지는 각각 상거가 240여일이고 경원까지는 270여리여서 도로가 멀리 막혀 혹시 사변이 있더라도 급히 가서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공업과 수운 등의 불긴한 작은 폐단 때문에 갑자기 구원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부고의 완전한 성을 버리고 까닭없이 몇백 리 되는 경성에 물러가 배치하면 방어의 대책가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1. 영북 공주는 부근의 토지를 분할하여 붙이고 첨절제사로 하여금 수령을 겸임하는 편부에 대하여서는 위 항목의 영북 공주에는 다만 영진만 설치하고 토지와 인민이 없기 때문에 방어와 지대 등의 일이 날로 점점 소홀하여지니 하경복의 헌의에 의하여 영북진 부근의 각 동리의 400호를 분할하여 붙여 군을 만들어서 첨절제사로 지군사를 겸하게 하고 공주 부근의 각 동리의 300호를 분할하여 붙여 현으로 만들어서 첨절제사로 지현사를 겸하게 하고 영북진에는 일찍이 노비 79를 주었고 공주에는 노비 12구를 빌려주었으니 지금 59만 더 주고 아울러 정군의 여정을 허급하여 본위의 다른 고을의 예에 의하여 향리를 요량하여 정해 주소서. 1. 경상도 연변의 미곡을 조운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만일 혹시라도 건년에 흉년이 들거든 강원도의 조세와 국고미 2만석을 차례차례 안변부로 이전하고 도내 각 고을의 조세도 차례로 북도의 각 고을로 실어들여서 군량에 대비하게 하소서. 1. 영북 진성을 동원으로 옮기고 주산과 회령 경원의 각 동네의 인민들은 잣단 소식을 받더라도 업성에 모으지 말고 각각 목책을 보전하자는 등의 일에 대하여서는 만일 업성을 옮겨 쌓고 도적들이 나오는 길과 마주 바라보이는 땅인 동나단 월하와 서오롱초현 양처에 파지를 둔다면 그 중간에 300여 호가 경작할 만한 땅이 있으니
다음 해에 석성을 고쳐 쌓을 때를 기다려서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고 잣다른 소식을 받더라도 업승에 모으지 말라는 것도 아랫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경운 회령 연변의 소보에 인민들이 모여 있으니 저기 만일 뜻밖의 대군을 몰고 와서 먼저 업성을 포위하여 나아가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나누어 소보를 침략한다면 소보가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이오니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보가 없이 백성들이 자유로이 흩어져 사는 것을 들어준다면 융심을 열어놓기가 쉬워서 저 사람들이 반드시 기회를 타서 연속하여 침략할 것이고 본국 사람들도 역시 보복하려고 하여 서로 침략할 것이오니 이렇게 되면 인심이 동요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변이 생길 것이요 또 목책도 이제 완고하게 되었으니 갑자기 울타리를 철폐할 것이 아니오니 아직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8권 세종 17년 6월 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자식을 죽인 양녀 복향의 처벌 문제를 의논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죄수인 양녀 복향이 간부의 사랑에 빠져서 1살 된 젖먹이를 떨어뜨려 죽였는데 유지별감 이 사정이 일이 인륜에 관계된다 하여 내치지 않았사오니 당연히 내칠 것을 내치지 않은 사정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는 임금이 용서하고 이날 여러 승지에게 말하기를 지난 기해년간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간통하였는데 그 일이 발각될까 꺼리어 12세 된 아우를 죽인 자가 있었다. 내가 그 여자를 죽이려 하여 태종에게 아뢰었더니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도 그러하다고 하시었다. 그때 형조판서 김점과 의정 박은은 모두 말하기를 율 밖의 일로 죽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변계랑도 역시 말하기를 성인이 예를 제정하는 데 있어 존장으로 중한 것을 삼았고 율문도 또한 그러하오니 지금 형이 그 아우를 죽였는데 살인의 예로서 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고 지신사 원숙은 말하기를 태종제 때에 어느 집에서 소경이 일 없이 먹기만 하는 자가 있으므로 그 형이 이를 미워하여 물에 던졌는데 태종께서 잔인하다 하여 죽이려고 하시니 유사가 율문이 없다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태종께서 마지 못하여 따르셨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또한 그 여자의 죄를 너그럽게 하여 죽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까지 편안치 못하다. 지금 율문을 상고하니 자손으로서 교령을 어기고 범한 자는 부모나 조부모가 이를 죽이더라도 죄가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니 어기고 범한 것이 없는 자손을 죽였다면 살인으로 논하에 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부형으로서 그 자제를 죽인 것은 골육을 잔해한 것이니 다른 살인의 비교가 아니 된다. 지금 복향이 어미로서 딸을 죽였으니 대단히 잔인하므로 너그럽게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내가 앞서 율문을 잘못 썼는가 염려되니 마땅히 율문을 다시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동부성지 권체가 아뢰기를 후한 때에 강도로서 사람을 해한 자가 있었고 또 부인으로서 자식을 죽인 자가 있었는데 현장 가표가 말하기를 도적이 사람을 해하는 것은 상례이지만 모자가 서로 해하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먼저 그 죄를 다스렸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오늘의 일과 합하니 너희들은 오늘의 일을 자세히 들고 아울러 한대의 고사를 들어서 아뢰라. 내가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조금 뒤에 임금이 다시 율문을 보고 나서 하교하기를 딸 자식을 죽인 죄는 마땅히 사형을 감하여야 하겠으니 아직 의하는 것을 정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력 68권 세종 17년 6월 5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정주 고을의 야인들에게 의복을 내리다. 파정항에서 나온 양안한 나무, 주자화, 위자호로 등을 전의 동화응합의 예에 의하여 의복과 신을 지어주고 또 정주 고을에 머물러 둔 천호, 임천모가, 유신보, 백호, 호파,
주자화 등의 처자도 역시 전례에 의하여 그도로 하여금 여러 못을 지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5일 을상 5번째 기사. 야인들을 평안도에 머물러 두어 생업을 있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동하 응합 왕만파 양아난다무 주자화 위자호로 등을 평안도에 돌려보내고 또 그 도에 머물러 둔 천호 임천모가 유신보 백호호파 등을 깊고 먼 각 고을에 나누어 두어 그 처자를 한 곳에 완치시키고 관에서 이복과 식량과 집과 전토를 주고 수령으로 하여금 항상 존후를 가하여 생업을 편안히 하게 하고 또 동하, 응합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처음에 이만주에게 고하지 않고 왔으나 이미 생업을 잃고 공공하여 의식을 의뢰하려고 성심으로 기순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불쌍히 여겨 평안도로 보내어 처자들과 단취하여 생업을 편안히 하게 하는 것이니 아직 내려가 있거라고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5일 을상 6번째 기사. 강계절제사 권복의 졸기. 복의 자는 자초이니 안동사람이다. 정유년의 무과에 합격하여 여러 번 판사보, 판통례, 병조, 이조, 참의를 지내고 가비년에 강계절제사가 죄수되어 가선에 승진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변방을 순찰하여 만포구자로 향하다가 길에서 낭떠러지의 돌이 떨어져서 왼쪽 어깨를 맞아 죽었다. 복이 화를 잘 쏘고 또 여력이 있었다. 죽음에 애석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들이 7이니 권온, 권양, 권공, 권검, 권양, 권외, 권신이다. 공은 태종의 딸 숙군 옹주에게 장가들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6일 병호 첫번째 기사. 건쟁들이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6일 병호 두번째 기사. 야인 3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야인 천호, 양아난다무 등 3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7일 정미 첫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7일 정미 두번째 기사. 여러도의 수차와 오부에 속한 별료를 파하다. 명하여 여러도의 수차와 오부에 속한 별료를 파하였다. 그를 올린 자가 말하기를 수차는 한제를 방비하는 것이다. 것이나 그러나 하루에 퍼 올리는 것이 많지 못하여 밤에 혹 정지하면 새벽에는 벌써 말라부터 관계가 멀리 미치지 못하는데 관에서는 독초가에 편달을 가해 백성들의 원망을 일으키니 흐르는 물이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파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부위에 속한 별료의 기원은 평민이 사는 자가 적고 민간에서 나무를 실어 나르는 폐단은 대단히 크니 입법한 본의에 대단히 어긋납니다. 하므로 임금이 곧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여 파하고 오직 수차를 설치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파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첫번째 기사. 통감 훈이의 찬집관들에게 잔치를 베푸고 시를 짓게 하다. 경혜루 아래에 나아가 통감 훈이의 찬집관인 예문관 대제학 윤회 경창부 윤 권도 예문제학 정인지 동지 중추원사 설순 이조 참의 이선 지편전 부제학 김돈 안지 동부성지 권채 대사성 유효통 세자 좌보덕 최말리 우보덕 박중림 직제학 안왕경 직전 김말 의정부 사인 허후 봉상소윤 신기 은교 김신민 이경명 이명겸 호군 최효손 교리 유의손 정찬손 호조 정랑 이사증 부교리 이계전 좌문학 어효첨 판관 신석견 사직 황보양 전참사 유승류 수찬 김문 부수찬 최항 감찰 노숙
박동, 주부, 남수문, 수찬, 이사철, 부수찬, 김순, 좌사경, 조성문, 전감찰, 이원상, 박경손, 부사직 백효삼, 전주부 오신지, 부령, 김중종, 복래, 장근지, 좌정자, 이계원, 박사, 유지, 사정, 이보흠, 직장, 김의몽, 정자, 박팽년, 송처검, 이영서, 권지, 정자, 정자영, 간이대 제조, 지중주원사, 이천, 낭청판사, 서인도, 직제학, 김빈, 부사지, 조완벽, 부사정, 신희, 교리, 이순지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세자와 여러 대군들이 시연하고 도승지, 신인손, 좌승지, 정갑손, 좌부승지, 이견기, 우부승지, 유수강 등도 입시하였다. 임금이 전대의 문신인 이색, 정몽주 등의 경학의 아름다움을 고루고루 들으면서 탄식하기를 지금은 어찌하여 혼구를 바르게 하는 사람도 없는가. 유생들이 시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내가 시학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장은 만리의 인이 후세에 비록 아무 시대는 시학을 숭상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해될 것은 없다. 그러나 예전의 성현들로서 시와 부에 겸하여 능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나도 역시 시학의 뜻이 있다. 위에서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고 인하여 잔치에 참여한 문신들로 하여금 각각 시를 짓게 하였다. 잔치를 파함에 윤회 등이 전문을 올려 사언을 하였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해가 중천하였으니 크게 문명은 운수를 열었고 구름이 우택을 패연히 내리니 편백되게 총애의 용성함을 입었습니다. 영광과 감격이 실로 깊사와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이 외람하게 말학으로 함께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제주는 삼장이 없사온데 그릇 수교의 임무를 받았고 공은 촌효가 없이 다만 시소의 기록만을 더하였는데 어찌 성상의 은혜가 두루 용품에 미칠 줄이야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빛나게 녹평의 잔치를 주시어 험현히 어수의 즐거움을 이루었습니다. 보좌에 구름이 열렸으니 얼굴은 지척과 다름이 없었고 하상에 봄이 가득하니 은택이 기부에 젖었습니다. 머리에는 찬란한 꽃을 꽂고 귀에는 균소의 풍악이 목매었습니다. 오직 오늘의 특이한 은수는 진실로 예전에 드물게 듣는 일이오니 이것은 대개 주상전하께서 유정유일하여 중도를 잡으시고 시종유일하게 학문을 주장하시어 요명 순철의 신성으로서 만기를 재결하시고 한강 당목의 규모를 상고하시어 백대를 감관하심을 만나 드디어 노둔한 바탕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신등은 삼가 마땅히 미로를 굽어 다하여 융성하옵신 부탁을 오르러 생각하옵니다. 이미 취하고 이미 배불러 싸우니 이에 주아의 장을 잇고 술을 하옵시기 강하옵시되 항상 기주의 복을 비옵나이다 하였다. 삼장은 제학식을 말하고 수교는 교정이며 시소는 시위소찬의 약어인데 직책을 다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여 녹만 받아먹는 일이다. 녹평은 시경의 편명이고 수는 군신간의 뜻이 합함을 말하고 하상은 신선이 사용하는 술잔이며 균소의 풍악은 천상의 음악이고 주아는 시경의 편명이며 기주는 기자의 홍범구주를 말한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두번째 기사 윤회 등이 응제시를 편찬하여 축을 만들고 권체가 서문을 짓다. 승지 권체로 하여금 서문을 지었으니 서에 말하기를 임금께서 저기하신 3년 경자에 비로소 금중에 집현전을 두시고 당시의 문학의 선비를 경선하여 고문에 대비하고 교정을 맡게 하여 날마다 경하게 이르러서 경사를 강론하였다.
가비는 7월에 사마공의 자치 통감은 사학의 권한인데 제가의 훈고와 주석이 자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아니하여 편찬하고 고정하기가 어려우니 이에 이 전당을 문신들을 불러 모아 제가의 주를 취하고 겸하여 서와 전을 널리 열람하여 참조하고 교정하여 통감 본문에 붙이고 이름을 훈이라고 하였다. 매양 초본을 만들어 올리면 모두 다 보시고 재결하셨다. 도리되어 일이 장차 완성하게 되면 주상께서 친히 경회루에 거둥하시어 잔치를 내리시어 위로하시니 이때의 해는 중천에 있고 훈훈한 바람은 남쪽에 불어오도다. 금중의 개천은 번열을 씻어주고 버드나무는 미량을 보내었도다. 묵묵한 요관을 바라보고 온온한 천어를 들으니 황홀하고 꿈에 하늘 위를 올라서 균천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았도다. 술이 7순배에 거침에 이미 취하고 이미 배불렀도다. 성지가 있으시어 각각 북과 종이를 주어 시를 지어서 환흡의 정을 다하게 하였도다. 이에 자리 위에 나아가 제술에 응하여 5은 7은을 써서 바쳤으니 모두 47인이었다. 잔치가 끝남에 배사하고 나와서 모두 말하기를 오늘의 일을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이에 시를 축에 편찬하고 인하여 신에게 부탁하여 설을 짓게 하였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성덕으로 밝은 운수를 따라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도모하여 몸소 태평을 이루시어 모든 제도가 지극히 갖추어지고 크게 이루어졌으니 만일 낱낱이 들어 고루 말하려면 천지의 큰 것을 본두고 1월의 밝은 것을 기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아직 우문흥학의 한 가지 일로 말하면 저기 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어 밝은 학문을 시종유일하게 싫어하지 않으시고 동방의 서적이 적어서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것을 깊이 염려하시어 이에 신충에서 우러나와 유사에 명하여 주자의 규모를 새롭게 하여 책마다 인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배우지 못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또 유문과 신집을 다 얻지 못한 것을 염려하시어 사신의 내왕편의 중국에서 구하고 문신을 파견하셔 나라 안에서 널리 사들이니 이에 서적이 날마다 더하고 달마다 불어나서 장서구를 세우고 목록을 만들어서 간직하니 동무에 차고 넘치어 동국에 있은 이래로 문적이 많기가 오늘날처럼 성한 때는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진강하는 글이 의심나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여러 서적을 두루 상고하여 모두 그 참된 것을 얻어서 바로 얻고 예약, 종률, 천문, 의상, 음양, 역산, 의학, 복서의 서적까지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하고 인쇄하여 반행하였으며 이제 또 훈이를 찬수하여 고열에 편하게 하고 매우 정밀하고 해박하게 하였으며 편집하는 신하들에게 급사를 넉넉하게 하여 주고 공업을 후하게 하여 주고 친히 잔치를 내려주어 위로하시고 시를 짓도록 명하시어 즐겁게 하시와 형창연참의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녹병어조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한나라 조정의 백호 석거의 일과 규모는 같으나 총애와 은택은 지나치니 사문의 영광과 다행이여 유원의 미담이 참으로 천재의 한때이로다. 신이 문장이 졸하여 성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못하고 오직 성상께서 문적에 대하여 진념하심 일단을 기술하여 우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임금의 정치가 그 지극함을 쓰지 않은 것이 없음이 모두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함이로다 하였다. 응제시는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지은 시고 번열은 더위이며 우문홍학은 흥학은 학문을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키며 신충은 임금의 뜻이고 형창연참은 문신을 말함이며 어조는 시경의 편명이고 백호와 석건은 모두 한나라 때 비서를 간직하고 군신이 강론하던 각의 이름이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강동을
본업에 붙이어 호수가 족하기에 3등의 교도를 설치하다. 이조에서 3등의 교도를 설치할 것을 청함으로 그대로 따랐으니 강동을 본업에 붙여서 호수가 족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모신 네 번째 기사. 예조와 의정부가 각품이 진언하는 것을 의논하여 아뢰다.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1. 각처의 승도들이 안거하라고 이름하여 미곡을 많이 모아서 앉아 먹기만 하는 무리들을 공개하는데 서민들은 1년 내 부지런히 노동하여도 기한을 면치 못하오니 비오건대 유사에 명하여 통절이 금하고 이미 모은 곡식은 소재지의 관원으로 하여금 줄인 백성에게 나눠주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동량성을 금지하는 것이 원전에 실려있으니 거듭 밝혀 거행하소서. 1. 근련에 한제가 경기가 더욱 심하온데 요역이 본다 하고 가중하여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오니 무릇 옮겨서 정하는 것은 모조리 다른 도로 옮겨 정하고 감할 것은 적당히 감하고 분예빈 전구서의 젖소를 먹이는 곡식과 풀과 연료, 나무 같은 것도 그 수량이 대단히 많아서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기오니 윗 항목의 각사에서 기르는 잡축을 또한 마땅히 감하여 들어 버리자는 위의 조목은 호조, 예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적당히 감하게 하소서. 1. 경상도 내이포 등처에 와서 거접하고 있는 외인들이 왕복이 무상하여 날로 더하고 달로 더하여 두어 해 동안에 거의 수백 호에 이르러 싸우니 이것은 독사를 방 안에 기르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독을 뿜을 날이 있을까 두려우니 빨리 본도로 돌려보내어 후회가 없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장사하는 일이 끝나는 자가 오래 있는 것은 온당치 않사오니 편의에 따라 들여보낼 방책을 그 도의 감사와 처치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해서 시행하소서. 1. 환상을 나누어 줄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할 터인데 각 부의 관령들이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추성 후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죄책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여 전하여 통보하지 않고 혹은 간청으로 인하여 혹은 주는 물건을 받고 부자로 사는 자를 먼저 본부와 한성부에 보고하면 관리들도 또한 친히 살피지 아니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문하오니 백성들이 고르지 못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한성부와 오부의 관리가 친히 살펴서 사실을 조사하여 이문하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오부로 하여금 친히 살피어 첩간하게 하소서. 1. 시체를 검사할 적에 털끝만치도 잘못이 있으면 사람의 생명이 매어 있으니 중요의 관리들이 검시하는데 바르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신이 무원록한 책을 보니 검시하는 경례가 갖추 실려 있사오니 비오건대 이과 율과에 아울러 이를 시험하고 조사도 또한 이를 익히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율과를 강시하는 해에 타과에 비하여 가장 적사오니 오직 율과에 아울러 시험하여 분수를 주소서. 1. 양자와 자기 자식이 다를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자식은 혹 벼슬에 종사하고 어버이는 외방에서 비록 병에 걸렸더라도 돌아가서 뵙는 법규가 없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소재간의 진성을 상과에 휴가를 주어 가서 뵙도록 허가하자는 위의 조목은 상언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수양한 확실한 문계를 상고한 연후에 비로소 갖추 보고하도록 하소서. 1. 옥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사가 매어 있으니 만일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원통하고 억울함을 펼 수가 없사온데 옥성을 듣는 자가 신문할 때 갑자기 매질을 가하고 압술까지 하여 여러 해를 옥에 가두어 두어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자주 있게 되오니 원컨대 공명하고 정직한 자를 가려서 매년 가을에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게 하여 만일 시비를 전도하고 형을 굽혀서 공사를 받은 자가 있거든 율에 의하여 논죄하고 정상이 애매하여 곡직을 분별하기 어려운 자는 말을 갖추어 아뢰게 하여 정부에 내려서 헤아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신장의 수요와 옥에 체류된 사유를 형조와 사은부로 하여금 계월의 감옥장을 상고하여 교찰 심리하게 하고 관계가 지극히 중한 의혹은
말을 갖추어 형조에 이간하여 형조에서 헤아려 의논하여 아래게 한 뒤에 시행하소서. 1. 대맥과 소맥은 민생에 지극히 긴절한 것인데 함길도의 백성들이 긴급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함흥 이남은 소맥을 조금 심고 함흥 이북은 전혀 갈고 심지 않으니 매양 흉년을 당할 때면 흉년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고을마다 모두 갈도록 권하게 하여 긴급을 구제할 자료로 삼게 하고 그 종자는 경상 강원 남도의 국고의 미곡을 절기마다 이르게 무역하여 순하여 나눠주자는 위의 조항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편부를 물어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1. 환상을 받은 자가 온 집안에 역질이 걸려서 남녀가 다 죽고 다만 약한 자식이 다른 집에 기식하고 있는데 최촉하는 아전이 그 집에 환납을 재독촉하는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내쫓아서 몸붙일 곳이 없으니 심히 불쌍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징수하지 말아서 고독한 사람을 구휼하자는 위의 조목은 그 어리고 약한 자의 진위와 노비, 가제, 전토의 유무 다수를 조사하게 하여 명령을 받아서 징수를 면제하게 하소서. 1. 정조와 성절 천추절에 싸서 봉하여 바치는 인삼의 수량이 140건이고 무시로 사은하는 것과 본국에 써쓰는 것이 또한 100여 건에 불과한데 공안에 있는 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합계 960건이고 1년 동안의 소용이 넉넉하고 모두 진원에 적합하지만은 그 나머지 함길도와 강원도 두 도는 바치는 인삼이 합계 540건이 되오나 몸이 작고 빛깔이 나쁘고 건조하는 것이 법대로 못하여 자디 잘라서 쓸 수 없으므로 매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각관이 서울에서 사는데 한 근의 면포 3피를 줘도 살 수 없사오니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함길 강원 두 도에서 바치는 삼을 모두 면제하고 만일 혹시 부족하거든 임시하여 참작해서 더 정하자는 위의 조목은 함길도가 강원도에서 바치는 3만을 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평안도는 200건, 황해, 강원, 함길도는 각각 100건을 감하게 하소서. 1. 공세는 국가의 중사인데 금을 옮기고 조세를 거두는 것을 생리에게 맡기니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사랑하고 미워함에 따라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여 납세하는 자가 한 번만 그의 뜻을 어기면 납입 수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복을 모두 팔아서 그 수량을 충당하고 기타 과외로 거두는 것이 말할 수 없사오니 원컨대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일찍이 현관을 지낸 사람을 뽑아서 감고를 정하여 아전들로 하여금 손을 쓰지 못하게 하여 전일의 폐단을 고치자는 위의 조목은 진언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환과 고독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도리가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구휼하여야 할 터인데 무식한 무리들이 비록 지친이라도 관가에 맡기고 수양하려고 하지 않았어 얼고 굶주리게 되오니 검으로는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주자는 위의 조목은 진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평안도의 합배는 예전에는 각각 소재관으로 하여금 검찰을 하게 했는데 개축년에 북정할 때를 당하여 개천에서 강계까지의 9 합배로 참노의 예의에 의하여 찰방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연, 태천, 벽동, 이산, 운산 등 각 고을의 27 합배에는 모두 찰방이 없어도 오히려 이를 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천, 강계 등처에서 찰방을 지대하는 사람과 수종하는 무리들이 혹은 부방하는 군졸의 말을 빼앗아 여러 달 동안 타고 다니거나 짐을 싣고 하여 파리하고 약하여져서 죽게까지 하게 되었으니 패단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비옥건대 찰방을 혁파하고 그 전대로 소재관이 감찰하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편부를 조사하게 하여 아래가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1. 선군 삼정을 1호로 삼아 1년에 번상하는 것이 2달에 불과한데 오직 진모의 영선, 두모과 지인 등 문자를 아는 자는 각각 맡은 바 있어 예에 따라 재번하지 못하여 1년의 변상이 6달에 이르는데
베스란 날수는 다른 성군의 예의에 의하여 다만 2달만을 주니 원컨대 번상한 달수의 사도를 다 주자는 위의 조목은 전에 사도를 다 주지 않은 까닭과 그대로 번상하게 하여 사도를 주는 편부와 다른 체번에 의한 편부를 그 도의 감사와 처치사로 하여금 조사에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를 58권 세종 17년 6월 9일 기이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를 58권 세종 17년 6월 9일 기이후 두 번째 기사 개 친에게 자코를 내리고 이명균, 이승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개로 숭록대부를 순성군을, 이친으로 정헌대부 서원군을, 이명균으로 이조판서를, 이승묘로 형조판서를, 윤형으로 첨지중추원사를, 이견기로 우승지를, 유수강으로 조합우 승지를, 김돈으로 우부승지를 삼았다.